TV의 반영입니다. 제가 앞에 두 개 분량으로 일본의 GDP를 갖다 독일에 넘어간다는 뉴스를 보고서요.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고요.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올렸습니다.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국가의 부를 갖다 결정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그 이유는 그 부동산이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비슷하죠. 부동산이 일본인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폭락하는 과정이 연속되면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가 줄게 되면 수요가 줄게 되고, 수요가 줄게 되면 국가 경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부동산은 절대제입니다. 절대제이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만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리고 부동산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은 부동산의 수요가 상당히 줄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일본의 GDP를 갖다 독일이 넘어간다는 그 뉴스를 보고요. 그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외국인 이민자들을 갖다 대거 받아들이는 이유, 그 다음에 미국이 축복받는 이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걸 갖다가 독일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정치인들도 그걸 갖다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갖다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의 결정적인 측면이고요. 일본이 지금처럼 좀 힘들게 사는 그런 결정적인 하나의 이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시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대인데요. 그 시대 속으로 일본도 들어가 있고, 미국도 들어가 있고, 독일도 들어가 있고, 한국도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시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 올렸고요. 무슨 말씀을 올렸냐?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국가와 민족은 그 시대 속에서 강해질 것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는 국가와 민족은 그 시대 속에서 약해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갖다 올렸습니다. 자, 이제는요, 부동산 얘기는 빼고요. 부동산이 차지하는 것이 그 국가의 부의 온천이라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다만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뭐냐면 수요가 기업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제의 기본이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한번 맞춰서 한번 새로운 중대한 얘기를 갖다가 한번 중요한 얘기를 갖다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일본의 전체를 갖다가 밟을지 안 밟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의 전체를 밟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는 일본처럼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엄청난 부를 갖다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의 여파가 지금 우리 학기 출산율처럼 그렇게 적나라한 이런 상태 속에서 드러난다면 우리는 빠른 시일 안에 몰락하게 될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서 예산에서 배제시킨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부인하는 발언을 하고요. 그것이 뭔고 하니 연구 개발 비용에서 세수 지원을 안 하겠다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이 있고,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그렇지 않다,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 그런 뉴스를 갖다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사실상 대한민국 세수가 부족한 이유는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는 두 가지로 형성되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의 GDP는 두 가지로 형성됩니다. 하나는 수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GDP의 반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내 경제에 의해서 GDP의 반이 형성됩니다. 근데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벌어 들어오는 돈이죠. 그 전에 우리가 중국에서 수십 년 동안 한 20여 년 이상을요, 중국에서 번 돈이 얼마냐면 수백억 불에 달합니다. 그 돈을 벌어갖고 일본한테 뭐 줄 돈 주고, 그 다음에 또 자원도 사다 쓰고요. 뭐 기타 등등 뭐 해외에서 나오는 그런 뭐 자원이라든지 물건을 갖다 쓰면서 우리도 뭐 풍족하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그렇게 완벽한 풍족함은 못 누렸지만, 그러나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 정도 풍요를 누린 시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살았던 그 이유 중 하나는 수출적 분야에서 중국에서 얻었던 것이 상당하게 수백억 불이라는 그 상당히 큰 돈이 매년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클 만큼 컸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에서 가져오는 그런 돈은 이제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수출에서 우리가 한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출 분야에서 중국에서 그 들어오던 수백억 불의 돈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일본에게 줄 돈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급해야 되는데요. 그 돈도 좀 부족해지고, 그러면 나머지를 갖다 우리가 미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이나 기타 등등 다른 지역에서 그 돈을 구해야 되는데 그 돈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출에서 우리가 얻는 GDP 측면에서 얻는 것이 중국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적어지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또 하나, GDP의 반을 갖다 형성하고 있는 국내 문제, 국내 경제에 있어서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하나를 갖다가 그 아파트를 거래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수천만 원 되죠. 근데 그런 것이 부동산 거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수에 많은 영향을 갖다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가 어떻게 될지 저도 예상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사실은 올해 60조라는 세수가 부족할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60조가 사실은 부족했고요. 그것을 채우는 것은 그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놓은 돈을 갖다가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올해 세수를 갖다 채운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내년 대한민국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될지, 그때는 정말 저도 60조라는 돈이 부족하게 되면 그 돈을 갖다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도 많이 듭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한번 얘기를 갖다 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갖다 계속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데요. 새로운 것을 하는 그런 국가와 민족이 그 시대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것을 한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은 일본은 새로운 것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일본이 배운 게 뭐냐면요. 일본하고 한국이 똑같이 배운 게 뭐냐면 서양에서 가르쳐준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쓰고요. 그 경제 시스템에서 변화를 준 게 일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 대목을 아주 중요하게 봤고요. 그 대목을 통해서 일본이 저도 이 상태로 계속 변화를 시키지 않고 새로운 곳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일본의 몰락을 얘기할 때 과연 일본이 그렇게 과거에 이렇게 엄청나게 잘 나갔는데 몰락할까,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예를 갖다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섬이고요. 그 지구라는 섬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요. 수요와 공급이 서서히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섬에서 수요와 공급을 하는 국가들이 서서히 변합니다. 그 변화가 왜 일어나냐 하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간단히 설명을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프랑스하고 영국, 특히 영국의 사정이 안 좋은데요. 그 사정이 안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하던 산업을 가져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이 하던 산업 중에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번영했죠. 전자, 조선, 한때는 반도체, 다 일본이 전 세계를 갖다 거의 다 휩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본 걸 갖다 가져간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조선을 가져왔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본의 전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본이 하던 반도체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한국이 하고 있는 걸 갖다 누가 가져갈 거예요? 그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산업에 대해서 중국하고 겹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자본주의의 그런 틀 안에서 어떤 불공정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치면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와 그리고 몇 가지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을 갖다 만들어 준 것입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반도체에 투자한 돈이 수백조인데 미국이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영향력 속에서 그 수백조가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막강하다 할지라도 수백조를 투자하는 중국 공산당의 힘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5년이나 17년쯤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런 그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대략 한 2022년이나 23년 정도면 중국이 넘어갈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한국에 하는 모든 산업을 중국은 한 25년까지는 다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갖다가 대부분 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미국의 중국 견제론이죠. 그 와중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산업 중에서 살아남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능가하고요.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도체도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그 국가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합니다. 중국을 한 가지 예를 갖다 들고자 합니다. 중국이 처음 자본주의 시장에 등장했을 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중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서양에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 그 다음에 타이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시장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려면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물건도 사야 되고 그것을 다 지불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한국에 도전한 나라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중국이 끝나면 어떤 나라가 한국에 도전하겠습니까? 바로 인도라는 나라가 한국에 도전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구라는 섬을 갖다가 제로섬이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구라는 섬에 물건을 공급하는 그리고 수요를 갖다 창출하는 국가와 민족은 서서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일본이 등장하기 전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정도 국가에서 모든 걸 리드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등장하고 나서요, 일본이 그들 나라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저렴한 인건비와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화문화를 통해서 그 문화의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걸 가져왔죠.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흔히들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4대 용이라고 해서요. 아시아의 4대 용. 홍콩,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 정도를 갖다 4대 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그 용은 다 외국에서 하는 얘기고요. 실질적인 그 제조업을 하는 용은 대한민국 뿐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독일에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전자를 다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한때는 삼성전자하고 LG전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전 세계 전자시장을 갖다 휩쓴 게 현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를 갖다 한국에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요, 중국이 완전히 컸어요. 그래서 한국 걸 갖다가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가져가겠죠. 그러고 나서 등장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인도입니다. 인도가 등장하게 되면요, 또 인도가 또 자기들도 기존에 있던 그 파이에서 자기들 걸 갖다 가져가겠죠. 그런 형상을 갖다가 저는 지구라는 섬에서 수요와 공급을 하는 국가가 서서히 변한다는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갖다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 일본은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이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한다면 우리는 일본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음 회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애나보세, 애나보세, 우리도 한번 애나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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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한번 애나보세.